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의 큰손인 애마존이 식품 소매업체 체인인 홀푸드를 매입했다고 해서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매입은 단순히 대기업들 간의 흔한 그런 합병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 일상 삶의 모습을 바꿀지도 모른다. 그런 가능성 때문에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온라인 업체들이 시장을 지금 이 정도로 바꿔놓을지를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100년 된 소매업의 왕국들이 몰락을 하고 있고 소비자의 시장이 아주 크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식품 시장만이 이 온라인 기업으로부터 유일하게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던 분야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소비자들의 고집 때문입니다. 야채라든가 고기, 우유 이것을 눈으로 그 신선도를 보고 손으로 좀 만져보고 산다. 그런 하나의 자연스러운 소비자들의 선택의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재 2%에 불과한 식품 시장의 온라인 기업 영역이 곧 한 20% 정도로 크게 확장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습니다. 미국 식품 시장의 규모는 연간 자그마치 8천억 달러의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마존의 식품 시장 공세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애마존이 홀푸드를 137억 달러에 매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홀푸드이 가지고 있는 전국의 460여 개 매장을 소위 delivery hubs로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배달 기지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 애마존이 온라인 주문이라든가 배달의 그 기간 시스템을 현장의 배달 기지와 연결을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소비자가 온라인에 식품을 선택해서 매입을 하면은 신속 배달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우리 동네에 있는 점포에서 픽업을 해도 좋고 그곳에 가서 진열된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사도 좋다. 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점포에서 신속하게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얼마 후에 만일 애마존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무인 소형 헬기로 GPS와 연결을 해서 주문을 한 지 한 30분쯤 후에 우리 집 바로 문 앞에 식품을 배달한다. 그러면 소비자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해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앞으로는 현실화가 곧 될 수 있다. 즉 우리 삶의 모습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관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셀폰이라든가 GPS가 나오기 전에 생각하기 어려웠던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이 지금 일상화된 것 이것과 같은 논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애마존의 등장으로 100년 넘은 시어스를 비롯해서 기라성 같은 소매 체인들이 파산을 하거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명 업체들 메이시, JC 페니, Kmart 이런 것은 물론이고 페일리 슈즈, 베스트 바이 등도 파산에 들어갔습니다. 바언스 앤 노블 책방을 비롯해서 전자, 의류, 신발, 종합소매점 모두가 전전긍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마존이 손을 대고 10년이 지나도 끄떡없이 버틴 것이 바로 식품 시장인데 앞으로는 새로운 시도 때문에 월마트를 비롯해서 카스코, 타겟 등도 꼭 무사하리라는 법이 없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중간 유통 구조를 아주 없애서 단가를 낮추고 시설, 인력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고 그러니까 성업이 계속이 됩니다.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싸고 상품 선택의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배달 등 서비스도 좋고 그러니까 온라인 업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는 일반 소매 상품으로부터
식품 시장 8천억 달러 시장도 움직일지 모른다. 그런 예상 때문에 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관심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온라인 업체의 부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디파트먼트 스토어의 폐점 또는 파산으로 2001년 이후부터 이 분야에서 일하던 근로자의 46%가 감소됐습니다. 소매점 파산이 30%가 증가했습니다. 아주 과거에 석탄 산업이라든가 제조업체들이 몰락할 때 그때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서점을 모두 문 닫게 했던 애마존이 길가에 자사가 운영하는 서점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컴퓨터상에서만 비즈니스를 하던 이들이 홀후시라는 점포들을 매입한다.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이 최근에 거금을 들여서 온라인 배달업체들을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업체와 전통적인 점포업체들이 양적 장사를 모두 벌인다. 그런 현상입니다. 이제 소자본 소기업의 설 자리는 거의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선거 기간 중에 애마존을 크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대규모 독점 기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번 합병에 대해서 법무부 쪽에서는 코멘트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독과점 위반 거래는 아닐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애마존이 이미 시애틀 지역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험 단계를 거치고 있고 앞으로는 상품을 구입하게 되면 센서로 가격을 매기고 캐셔를 거치지 않고 그냥 상품을 들고 집으로 가는 제도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 제도도 고안이 되고 있고 주문은 컴퓨터로 하고 픽업은 동네에서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기회를 소비자들에게 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통계 누가 최고 부자냐 하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1등에는 여전히 빌 게이츠입니다. 896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2등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애마존, 제프 비조스 846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억 달러 정도 차이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게이츠는 지금 61살이고 비조스는 53살입니다. 비조스가 더 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게이츠는 지금 부를 나누는 데 열심입니다. 그러나 비조스는 아직도 부를 확장하기에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의 부자 경쟁, 1, 2위 다툼이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퇴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헬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조지아 제6지구 특별선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중간선거의 전초전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실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입니다. 공화당, 민주당 양 후보가 수천만 대의 선거 기금을 써서 사상 가장 비싼 하원의원 선거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서부 지역의 폭소로 곳곳에 산불과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항공사들이 취항을 중단했습니다. 오늘 피닉스의 최고 기온은 119도로 예상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127도, 라스베이거스 117도로 예상이 됩니다. 2,900만 명이 이 무더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상공에 미군 전투기를 타겟으로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시리아 전투기를 격추했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양측의 우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핫라인의 운영을 중지했습니다. 모슬렘 10대 여성의 피살 사건, 경찰은 혐오 범죄로 보지 않고 있고 가족은 그러나 혐오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노스 버지니아, 도로상의 자전거 타기 시비로 벌어진 살인극이었습니다. 백인 남성이 10대 머슬렘 여성을 야구 배트로 가격해서 숨지게 했습니다. 피살자는 사건 당시에 모슬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토 윈비어가 사망했습니다. 북한 억류 17개월 만에 지난주에 풀려난 오토는 코마 상태였습니다. 그는 북한 억류 시에 고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어제 북한이 그를 살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근해에서 충돌한 전함 피츠제럴드의 사망자가 거의 다 이민자였습니다. 사망자 7명의 수병들은 필리핀, 과테말라, 베트남 등지의 이민자였습니다. 전함 피츠제럴드는 화물선과 충돌해서 크게 파손이 되면서 수병 7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카고의 살인사건, 금년 들어서 지난 주말에 300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6월 17일에 300건을 기록했었습니다. 지난 주말 총격사건으로 11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6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교육청이 월스트리트로부터 2억 7,500만 달러를 빌려왔습니다. 교사 연금 지급을 위한 융자입니다. 교육청은 주 예산 교착 상태 장기화로 이와 같이 값비싼 융자를 하게 됐다고 주지사를 비난했습니다. 선타임스의 매각 시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약 15명의 투자자들이 선타임스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재정 보고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매입 조건이나 가격 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모 회사도 선타임스의 매입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비 77도, 수요일 맑고 75도,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흐리고 한때 비, 목요일의 최고는 87, 금요일은 77도입니다. 토요일 맑고 75도입니다.